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제가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짧을 거예요.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고 난 후가 다르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등가 교환은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만든 그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시간사고법에 적용해서 이제 뜻을 표현하면 정말 간단해요. 이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놨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가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시간과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동등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실제 현실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등가 교환이 뭔지 what 알려드렸죠. 이거고, 그리고 how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셀아빠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에 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Y는 뺄게요. Y는 뺄게요. 당연히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천억도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10조 재산이 있는 죽기 직전 사람에게 가서 10년 더 살게 해줄게. 10조 달라고 하면은, 이걸 교환하자고 하면은 바로 죽게 생긴 그 부자가 과연 10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10조를 주고서 10년 더 사는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이 10조라는 돈을 기꺼이 그냥 주고서 10년 더 사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10조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처럼 만약에 정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택지라도 있지만 이런 건 지금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의학기술로 고쳐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조금 더 삶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고정값이잖아요. 고정값이기 때문에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등가 교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에 맞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는 첫 번째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가치가 덜한 것 있잖아요. 덜하거나 없는 것,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할게요. 낮은 것에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시간을 최소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 오늘도 그것을 사용했어요. 뭐냐면요, 휴리스틱이 뭐냐면 그냥 어림짐작의 기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휴리스틱을 사용한 건데 한 2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2만 원 차이가 나는 그 마이크로 SD 카드.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속도가 빠르고 그 조금 더 느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한 2만 원 되더라고요. 대략 2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구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싸고 싸고 이것을 보느라고 2만 원 때문에 이것을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좀 큰 돈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거냐면 2만 원이 더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는 더 좋은 거예요. 예, 더 좋은 거. 근데 같은 용량이에요. 같은 용량은 이제 같은데 속도가 달라요. 예, 근데 일반인이 체감을 하기에 뭐 그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만 원 더 비싼 걸 만약에 사면은 그냥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 더 저렴한 걸 사면은 조금 이제 속도가 약간 느리다. 근데 이거는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단에 있는 걸로 바로 결정했어요. 바로 구매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 거니까. 이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예전에 저였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뭐가 어떤 혜택이 있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면 1시간, 2시간 이상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고작 이런 거 확인하려고, 이거 더 좋은 거 확인하려고. 만약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제가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해도 될 만한 무언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는 제대로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뭐 30일 내내 알아보고 결정을 해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떤 그 부동산 수익으로 만약에 1억을 얻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제 재정 수준에서. 네. 이해 가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거 하나 뭐 몇만 원짜리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구매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어림짐작의 기술이에요. 네, 어디 있죠? 네, 저는 이걸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부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예시예요. 뭐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 좋아하니까 양념통닭을 먹는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할인 쿠폰 그리고 뭐 최저가 그리고 뭐 배달비 해가지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무엇인가를 그거 고르느라고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멍청한 행동인지를 제가 깨달았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나에 대해 아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자각을 했다면 그 다음엔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통닭을 먹고 싶다. 간단합니다. 기준을 정했어요. 아내에게 그냥 말을 해요. 먹고 싶은 거를 알아서 시키라고. 예. 그러면은 아내에게 이제 제가 말을 했잖아요. 부탁을 했으면은 그냥 아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고르잖아요. 저는 뭐죠? 저는 시간을 번 거죠.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일을 할 수 있든 뭐를 하든 뭐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든 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제 아내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휴리스틱.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이번 영상 끝나시면은 사용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대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이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악플 그리고 뭐 악플러에 대해서 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이것도 지금 유튜브 영상인데 유튜브 보시면요. 요새 보면은 뭐 이슈거리들이라든지 근데 이슈거리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 예. 저도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뜨거든요. 예.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들 어떤 뭐 저격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격 영상이라든지 어떤 뭐 싸움의
뭐 누구와 뭐 싸움을 했다더라. 예,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수많은 그 댓글들이 달려 있고 수많은 악플러들이 악플들을 단 것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채널 구독하고 그런 채널에 있는 것들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시청자가 댓글도 달고 그리고 구독자도 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영상 시청을 하면은 그 유튜브 채널, 부정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든 그 당사자는 돈을 벌겠죠. 예. 근데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뭐죠? 뭐가 남을까요? 단순히 그냥 오락거리, 재밌거리, 그리고 남들 욕하는 거에다가 댓글 한 번 더 달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려고 검색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거는 저는 이런 채널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구독하고 보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구독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댓글도 보는데 야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영상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남들 싸우고 어떤 악플 달고 선동당하고 같이 그냥 군중심리 휩쓸려가지고 욕하는데 또 욕하고 이딴 거 정말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아무짝에도 티끌만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 단 하나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플 달고 악플도 보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무리. 악플 무리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정말 쓰레기 같은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쓰레기 같은 전혀 무가치한 것에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고작 그런 것 이딴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마시고 답글도 달지 마시고 아예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진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만약에라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가치 공유라는 거예요. 이 대전제가 뭐였죠? 등과 교환이죠. 이 등과 교환은 뭐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시간 사용하기. 이게 지금 대전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말씀드릴게요. 가치 공유. 쉽게 말해서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 내가 꿈꾸는 꿈꾸는 미래, 내가 지금 하려는 어떤 그것이라고 할게요. 그것들 뭔가 실행하려고 하는 꿈꾸는 미래,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떤 꿈을 목표를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이라고 예시를 할게요. 더 먼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 중에서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런 거는 될 만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너 같은 애가 하는 게 아니야. 야, 그거 의미 없어. 내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무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튕겨져 나와서 어떤 다른 더 큰 목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이 무리, 뭐 집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무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시로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직장 동료들, 뭐 선후배 사이, 뭐 학교라고 치면은 뭐 대학교라고 할까요?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학생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무리들. 무언가 항상 뭐 술 많이 먹고 매일같이 뭐 게임하러 다니고 담배 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던 사람이 만약에 나 담배 끊을래.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보통 야, 담배를 뭐하러 끊냐? 너만 담배 안 피고 그럴 거야? 우리랑 안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무리에서 그런 걸 말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있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들.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공유예요. 이것도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것도 만든 거거든요. 뭐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맞게 이제 그런 단어들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치 공유를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이, 심지어 아내 또는 뭐 제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가까운 가족들 있죠.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좀 저만의 꿈, 저만의 목표를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 그런 거 해봤자 의미 없다. 라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부터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을 그냥 해요. 묵묵히 그냥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실행합니다. 누구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누구에게 뭐 허락을 받으려고 당연히 이럴 이유도 없겠죠. 근데 뭐 인정이라고 할까요? 인정받으려고도 구태여 노력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와 가장 가까운 제 가족인 제 아내에게조차, 아내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의 어떤 모든 100%를 다 공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못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리 제 가족이라고 해도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이것 제 어떤 제 경험에서 얻게 된 뭐라고 할까요? 제 깨달은 거라고 할까요? 깨달은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깨달은 점이라고 할게요. 뭐냐면 그 카지노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시리즈. 그 최민식 그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신, 정말 저 그거 보진 못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냥 짤막하게 나온 그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최민식 배우님께서, 그 최민식 선생님께서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은 하고 안 하고라고 했나?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었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그렇게 내뱉은 말이기는 한데 그 극 중에서는 제가 이걸 보고서 데자뷰 현상을 느꼈거든요. 데자뷰. 뭐냐면 제가 영업을 정말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왜냐면 20대 이제 초중반부터 지금 이제 30대 후반까지 여태까지 했었던 게 다 전부 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5년, 5, 6년 되나요? 한 그 정도? 7년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그 긴 시간을 그쵸, 거의 10몇 년 된 거죠. 10몇 년 됐는데 영업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저는 좀 기회가 돼가지고 회사의 대표들, 사장, CEO 이런 사람들을 영업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에고 강하고 뭐라고 할까요? 예의나 뭐 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덜 차린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내 멋대로라고 할까요?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할게요. 뭐냐면 예의나 격식이 조금 오히려 이런 게 없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오히려 적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사의 CEO들을 만나니까 일단 에고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남에게 쉽게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의나 격식을 좀 따질 법한 상황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자고 하는데 그럼 안 할 거야? 뭐 이런 표현 있죠. 예. 그런 표현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려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배려한다. 이런 표현이 더 맞거든요. 근데 배려를 오히려 덜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마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뭐 해보고 나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사장인. 일단 해봐. 이런 마인드 있죠. 그런 표현을 제가 실제 뭐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인드, 그런 표현을 이 CEO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실제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어떤 이런 사람들 저는 생산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통틀어서 생산자. 직원들은 이제 소비자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런 생산자들은 특징이 자기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합니다. 주도적. 그리고 이런 에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의지 쉽게 꺾지 않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쉽게 꺾지 않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어디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이 타인의 방해 그리고 의지를 막 꺾어버리는 그런 말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신 당신이 해야 될 그것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꿈을 말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네.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그 주변에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방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 위치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라면 타인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자기보다 안 되도록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제 실제 경험담인데 제가 뭔가 잘 되려고 어떤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영업이 잘 되고 이럴 때 주변 동료 중에 어떻게 했냐면 저를 굉장히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고 뭐 뒷담화도 이러면 덜 억울하죠. 제가 실제 했었던 일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뒤에서 욕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근데 뒷담화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없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뒷담화를 하고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런 민심을 아주 흐트려 놓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잘 될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었고 이게 반대로도 있어요. 뭐냐면요. 저도 이제 자격지심 이런 게 있잖아요. 자격지심이 있고 그리고 남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솔직히 배 아픈 거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배 아픈 그런 마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긍정적 에너지. 잘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고 하면 같이 좀 동행을 나가줄 수 있겠냐, 좀 부탁 좀 한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든지 맛있는 뭐 음료라도 제가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은 또 배우면서, 그리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쨌든 사람도 본능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솔직하게 인정하거든요. 사람도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동물이잖아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런 본능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됐는데,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게 뭐 이유죠. 전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거 하나, 휴리스틱 하나만 제대로 써먹으셔도요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림짐작의 기술이다. 그래서 가치가 낮은 것에는 그냥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후딱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양말을 5,000원짜리 사냐 6,000원짜리 사냐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싸냐 싸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30분 40분 할애한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휴리스틱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고른다.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고른다. 그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가치가 없는 것. 이것도 예시예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 어떤 뭐 악플이 정말 뭐 난무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슈 유튜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유튜버 채널들, 그리고 뭐 저격하는 영상들, 이런 게 많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심도 갖고 뭐 보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공유입니다. 가치 공유란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꿈꾸는 어떤 미래, 그런 실행하려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무리나 집단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말하지 마세요. 그 이상. 그냥 묵묵히 여러분의 해야 될 것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방해는 무시하시고, 그쵸? 당신이 할 것에 그냥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다음 영상도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이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